23회 때는 여기 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따라오시는데 먼저 들은 다음에 줄 쳐드릴게요. 가등기하는 목적은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등기인데,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이며, 이 보존할 청구권의 경우는 두 개로 세분해서 하나는 채권적 청구권도 있고 또 하나가 물권적 청구권도 있더라. 가등기하는 것은 채권적만 가등기할 수 있고 물권적은 가등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공부할 때 물권적 청구권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3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배웠죠? 이건 가등기할 성질이 아니니까 가등기 안 되는 것이고,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가등기하는 목적은 장차 어떤 등기하려고 가등기하는 거예요? 본등기하려고. 그럼 가등기할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은 본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에요. 본등기할 수 있으면 가등기도 허용을 해주고, 본등기 못하면 가등기도 못하는 겁니다. 본등기하는 권리의 경우는 소유권 본등기할 수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도 가등기할 수 있고, 임차권 가등기 다 합니다. 다 하는데 하나 주의할 것이 환매권이에요. 환매권의 경우는 환매권만 따로 등기할 수는 없죠. 동시에 들어와야 되니까. 환매권만 따로 등기 못하다 보니까 환매권을 따로 설정하려고 가등기할 수는 없게 됩니다. 하지만 환매권 이전 등기 가능해요? 이전 등기 가능한, 환매권 이전 가등기할 수는 있는 것이고 설정 가등기는 안 됩니다. 여기 등기한 권리로서 대부분 다 가능하다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제 청구권 보존의 경우 청구권을 3개로 세분하는데, 청구권의 경우는 먼저 권리에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대해서 가진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가 있으며, 두 번째는 시기부나 또는 정지, 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가 있고, 장래 확정될 청구권 가등기할 수 있더라요. 이건 다른 말로 이꼬르 예약입니다. 예약은 매매 예약이든 재매매 예약이든 대물변제 예약이든 예약은 다 가등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등기할 수 있다와 없대 구별 실이게 지금부터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권리에 대해서 설정하고 이전하고 변경하고 소멸은 가등기할 수 있더라.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말이 길면은 설인의 변소라도 외우세요. 설인의 변소라도 외우시라고. 뭐라고요? 이걸 외우고 들어오셔야 돼. 그래야 가등기할 수 있다고 잡혀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이니까 뭐라고요? 그렇게 외우셔야지. 설인의 화장실 외우면 안 돼요. 예. 그럼 여기 있으면 가등기할 수가 있다요. 그럼 전세권 설정 가등기할 수 있고, 전세권 이전 가등기할 수 있고, 전세권 변경 가등기할 수 있고, 전세권 소멸 가등기할 수 있다. 다 가능해요. 그럼 반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 가등기할 수 있을까? 이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압류나 가압류 가등기할 수 있을까? 가처분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왜 안 될까?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없으니까. 그럼 말소 등기 가등기할 수 있을까? 이것도 못한다가 다수설 입장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는 족으로 잡으셔야 돼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로 잡으실 부분이고, 또 두 번째가 시기부하고 정지조건부 청구권 가등기할 수가 있는데, 시기부랑 반대말은 종기부, 정지조건 반대말은 해제, 조건부도 가등기할 수가, 그것도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될까? 오늘이 4월 24일인가요? 네, 어제 23일이니까 오늘 24일 맞다. 참 대단한 걸 발견했죠? 어제가 3일이니까 4일. 오늘 의사표시하기를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아는 거예요, 지금부터. 합격하면 집을 증여해 주겠대요. 합격은 장래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 불확실? 아, 우리는 확실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남들이 볼 때 불확실하지만, 자, 믿음이 있어요, 사람이. 자, 확실하죠? 우리끼리는 남들이 볼 때 불확실하니까 다수설 의견을 치중해서 조건이에요.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겠대요. 오늘 준다, 나중에 준다. 오늘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받는 거죠. 조건 성취 효과 발생하는 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배웠고, 민법 공부할 때 오늘 집을 드리겠대요. 오늘 가지시고 합격하면 집을 돌려달래요. 평생 떨어지겠네, 그러면.
그건 이러면 안 되고 합격하면 소멸하겠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해제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조건 성취 효과 발생할 때가 정지 조건이고 소멸하는 경우가 해제 조건이 배웠을 것이고, 그럼 10월 24일은 장래 확실한가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기한. 효과 발생할 때가 시기부, 소멸할 때가 종기부 나눠서 세분하게 되면 민법 공부할 때는 여기를 배웠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조건 성취, 기한 도래한 경우에 발생할 때와 소멸한다 배웠는데, 등기법은 여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오늘을 다루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등기하러 가자요. 이 상황으로 반을 가르게 되면 위에는 시기부랑 정지 조건은 오늘 줘요, 나중에 줘요? 나중에 주지 오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오늘 효과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등기하더라도 가짜 등기, 가등기할 수밖에 없다. 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 그러면 요 두 가지는 해제랑 종기는 오늘 줘요, 나중에 줘요? 나중에 주는 게 오늘 주고 나중에 뺏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오늘 주려면 바로 본등기해야 될 사유지 가등기할 게 아니다 보니까 얘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쉽게 하면 되겠네. 합격하면 주겠다는 얘기는 오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등기할 때 효과 발생해서 안 되니까 무슨 등기하시고? 가등기하라는 얘기고, 오늘 주고 나중에 뺏어 오려면은 본등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가지 일로 빠져나가는 거지 일로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민법 배운 거 조금만 응용하시면 이건 쉽게 이해할 부분이고, 장래 확정될 청구권 다 가등기할 수가 있어요. 얘기할 때 법에 따라 나눈 기준으로서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대법원 판에서 따지기를 가등기에도 가등기할 수 있느냐요. 가등기에도 다시 가등기할 수 있고, 가등기 양도가 가능하므로 가등기 이전 등기도 허용을 하겠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 가능한데 전부 다 부기 등기 방식으로 실행한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또 가등기라는 등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가압류할 수도 있고 가등기를 감류하는 거예요. 가등 이전이 가능하나요? 이전을 막으려고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도 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럼 채권자가 가압류하긴 가압류를 했는데 어딜 가압류했대요 지금? 가등기를 가압류했죠? 또 가처분도 이전 금지 가처분 들어온 거예요. 채권자 가등기를 가압류했다는 얘기는 불쌍하다 안 불쌍하다 이거?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굉장히 빼먹고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고 둘 다. 저게 뭘 불쌍할까? 그 눈을 쳐다보시는데, 여러분이 채권자, 제가 채무자, 제가 빌린 돈이 있는데 돈을 안 갚아요 제가. 제 집을 가압류하려고 집을 뒤져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제 명의로는 딱 하나 있는 게 뭐냐? 합격하면 집까지 가등기에 딸랑 하나 있대요. 오케이? 그럼 가등기 확정, 미확정. 미확정을 지금 가압류한 거예요. 잡을 게 하도 없어서 이거 잡은 거예요 지금. 물에 빠지면 뭘 잡으실 거예요? 몸무게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걸로 살아날 생각을 해. 자, 어쨌든 그 심정으로 잡은 게 뭘 잡았다? 지금 가등기를 가압류한 거예요. 불쌍하죠? 강조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중에 가등기 할 수. 이중에 가등기 또 중복 가등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릴게요. 이거는 다 가능하지만 하나 못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본등기 금지에 가처분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례 입장이에요. 이게 뭔 말인가 풀어드릴게요. 이건 좀 기다리시고, 가등기 할 수 있다는 기준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일단 책을 보자고. 일단 책 보시게 되면 가등기는 목적이 1번이 참 중요한 겁니다. 가등기 부동산, 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일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려 할 때 한다 나와있고, 그 청구권의 시기부나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가능할 것이며, 장래 확정될 청구권에서 1번이 써놓은 게 요거예요 지금. 1번 써놓은 게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그 다음에 시기부하고 정지조건부, 그 다음에 장래 확정될 청구권. 이해했어요? 권리 요거 그대로 쓴 거니까 같이 놓고 보시면 되고, 박스 내려서 보니까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있고 없는 게 있죠. 가등기는 어떤 청구권 가등기 할 수 떠들었어요? 맨 꼭대기에서 칠판에서 채권적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다. 반대로 물권적은 가등기 할 수 없습니다. 시기부랑 정지조건부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지만 종기부랑 해지조건부 청구권은 안 됩니다. 장래 확정을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권리 변경 등기 가능해요. 왜? 설정, 이전, 변경 가등기 할 수 있고, 가등기 이전도
가능하고 중복 가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조등기 가등기 할 수 없고 처분 제한 등기, 압류가 압류 가처분에 가등기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과 6번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허용하는 거 보니까 밑에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가등기를 가압류하고 가등기를 가처분할 수 있어요. 이사 두 명은 뭐라고 떠들었어요? 아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근데 못하는 것은 거꾸로 가압류 가처분에 가등기는 안 돼요. 왜? 설정, 이전, 병력 소멸만 가능하니까 여기서 여기 가압류에 가등기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가등기에 가압류할 수는 있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예, 가등기를 가압류할 수 있죠. 거꾸로 가압류에 가등기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오른쪽에 못하는 것이 이제 하나 더 나온 게 가등기에겐 본등기를 금지시키는 본등기, 금지가처분등기도 허용하지 않는다. 지금 박스 떠들어놓은 것이 이거예요. 지금 요렇게 풀고 들어오면 이게 풀릴 부분인 거지,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외울 사항은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워놓고서 여기서 있냐 없냐 잡아내시면서 할 수 있다 없다를 잡아내고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인 거지 외우지 못해요. 너무 많아서. 오른쪽 가등기 절차란말 나오는데 또 여기 본 다음에 줄쳐 드릴게요. 가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이 공동입니다. 공동 신청이 원칙인 것이고, 상대방이 이행 안 하게 되면 판결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는데 판결 안 받고 단독으로 하는 예외 규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등기 의무자가 승낙설 유방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명령서가 첨부된 경우 단독 신청할 수가 있는데, 시험은 얘가 중요한 말입니다. 따져보자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의사표시 하기를 합격하면 집을 증여해드리겠대요.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저희 뭐 요청하실 거예요? 가등기 요청하시겠네. 같이 갑시다. 손잡고 같이 가는 것이 공동이에요. 오케이? 집을 드리겠습니다. 가등기 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제가 바빠서 못 가니까 혼자 가십시오. 승낙서 교부했습니다. 협조했나요? 혼자 갈 수도 있고, 가등기 해주시죠. 바빠서 못 갑니다. 승낙서 달래요. 글씨 모른대요. 이 가등기 해줄 마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여러분은 소송을 제기하면 좋은데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등기했다고 주인 바뀌어요? 아직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약식명령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등기할 권리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난 가등기할 권리가 있는데 제가 안 해주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하게 되면 혼자 가서 하라고 법원이 가처 명령서를 교부해 줍니다. 요거 가지고 혼자 가는 거예요. 단독 신청하러. 요건 협조받은 경우는 뭐가 나오고, 승낙서. 협조가 없는 경우는 가처분 명령이 나오는데 시험 어떻게 나오느냐 잘 들으세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이 촉탁한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촉탁할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할 등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많이 빠져요. 이해 갔어요? 지금 가처분 등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하겠다는 얘기예요. 가등기하는 거예요. 주의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교재에서 가등기는 공동이 원칙이지만 2번에 가등기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찾았나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기억 좀 하시고, 법 명령 가등기는 안 보셔도 되고, 실행이에요. 실행은 가등기는 갑구에 갈까 을구에 갈까?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갑구, 전세권 설정 가등기는 을구로 가겠네요. 갑구나 을구는 가등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등기 어디만 실행하실 것? 갑구와 을구만 가는 것뿐이 표제부 등기 못하다 보니까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가등기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갑구 을구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가등기 실행할 당시 방식은 주등기일까 부기등기일까? 주등기냐 부기등기냐인데 따져보게 되면 가등기랑 본등기랑 질문, 차이점은 뭐가 차이점일까? 한 글자로 딱 띄어서. 옛날에 학교 다니실 당시에 성적표 받았죠? 그럼 성적표 제일 많은 거 말씀하시면 돼요. 수, 미양, 가중 제일 많았던 것만. 뭐가 제일 많았어요? 가가 제일 많았죠? 네, 그게 정답이에요. 자, 본등기랑 가등기 차이가 뭐라고요? 가자가 있냐 없냐가 차이점이에요. 그동안 배운 대로 채워나가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등기는 조등기 방식, 부기등기 방식, 조등기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조등기일 경우는 가등기도 조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본등기가 조등기면 가등기도 조등기입니다. 똑같은 방식이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네요.
전세권 이전 등기가 부기 등기가 될 경우는 이전 가등기도 부기 등기라는 얘기예요. 가짜가 있냐면 이체 보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 저당권 이전 가등기도 부기 등기다 보니까 가짜를 붙였다 뗐다 이것만 보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고, 본등기가 부기 등기면 가등기도 부기 등기니까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실행해서 그거 옆에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책에. 그러니까 가등기 어디다 실행하더라. 갑구하고 을구 써두시고 표지본 들어갈 수 없다. 하나 써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번은 볼 건 아니고요. 2번에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의할 경우는 가등기도 주등기로 실행하고, 본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는 가등기도 부기등기다요. 이해 갔어요? 소유권을 잡고 들어오는 저당권 설정등기일 경우는 주등기니까 그에 따른 가등기도 주등기로 실행하겠지만, 저당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부기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짜 있냐 없냐만 따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가등기 효력은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실 부분이고 넘어갈게요. 가등기에 본등기란 말 나오는데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서 자, 요 집에 대해서 이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갑은 남편이고 을은 여편입니다. 남편하고 여편이 있는데, 남편 퇴근해 들어오니까 여편이 하는 말, 내일부터 학원에 나간대요. 어디 학원? 그러니까 남편하는 물어보니까 여편이 하는 말, 공인중개사 학원. 남편이 뭐라 그러던가요? 여러분에게 당신은 머리 좋으니까 꼭 합격할 거야, 열심히 해라고 힘을 주든가요? 줘봐가면서 네 머리로 되겠냐고 구박하든가요? 당한 대로 말씀하세요. 자, 네 머리로 되겠냐 그러니까 의뢰하는 말, 내 머리 어떤데? 남편 하는 말, 네 머리 별로 안 좋잖아 그랬습니다. 발끈한 와이프, 땀 어쩔 거야. 남편이 하는 말, 땀은 너 이 집 줄게 그랬어요. 합격하면 집을 주겠대요. 증여해 주겠대요. 이 말을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죠? 살아보니까 못 믿겠죠? 그래가지고서 밥 잘 먹인 다음에 1순위에 갑의 소유권 있는 집에 대해서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 남편이 가등기 해줬다는 얘기는 와이프를 믿은 건가요, 안 믿은 건가요? 저랑 보는 것 같이 확실히 틀린데, 남편이 가등기 해줬다는 얘기는 확실히 믿어야 가등기 해주는 거예요. 머리 나쁘잖아요. 주인 바뀔 일 없잖아요. 가등기 해줘봐야. 아닌가? 그렇다고 치고, 가등기 끝났죠? 밖에 나가서 갑이 병이라는 자에게 우리 마누라가 공부한다고 합격하면 가등기, 집주기로 가등기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병이 얼굴 색깔이 싹 바뀌더니만은, 자기야 나도 공부할 게 가등기 해달래요. 병의 정체는 스프랭 잘 몰라가지고 쓴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라고, 세컨드가 나도 가등기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안 해주게 되면 우리 관계를 발설을 하겠대요. 심각해졌네. 그래서 강박에 의해서 가등기를 해줍니다. 3순위로 병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또 했어요. 우쩍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등기 몇 개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중의 가등기예요. 오케이? 그럼 이중의 가등기 할 수 있고, 이 말을 전애들은 정의하는 말, 오빠 나도 해줘 그러면 해줘야 되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나중에 가등기가 2개가 들어왔죠. 누구한테 얘가 을이 합격을 해버리게 되면 본등기 하겠네요. 본등기 칸을 쪼개서 여기다 본등기가 들어갑니다. 본등기 들어가는 순간 소유권을 을이 취득했죠. 그럼 병등기는 등기관 직권말소해버려요. 죽어버립니다. 그럼 병 입장에서는 본등기 하니까 얘가 죽었네. 자기가 본등기 안 하면 그럼 자기는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본등기 못하게 막으려고 본등기 금지가 처분등기 해놓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 갔어요? 이거 설명하려고 세컨드 그린 거지 막 웃고 넘어가지 마세요. 가등기 이중으로 가능해요. 하지만 본등기 못하게 막는 본등기 금지가 처분등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감 잡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로 가는데, 병의 정체가 누구예요 지금? 세컨드죠? 세컨드 한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 첩. 야, 그거 기억하고 있나 보다. 2글자로는? 두 글자는, 아니, 다 뜻이 있어야지. 2글자로는 소실, 옛날에 했잖아요. 3글자로는 국자에 맞춰서 세컨드, 4글자로는 형법상 표현으로 내어내쳐. 네. 5글자로는
관습법에서는 작은 마누라라고 불러요. 6글자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라고 부르고, 그죠? 7글자로는 간통법 폐지된 이후로 매우 적절한 관계가 됐더라고. 그래서 매우 적절한 관계에서 간통법이 폐지되다 보니 관계가 많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가등기 했죠? 예, 가등기 한 이후에 집 팔아먹을 수 있어요? 예, 팔아먹게 되면 삼순위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도 있는데, 병을 다른 말로 제3 취득자라고 부릅니다. 제3 취득자에 팔아먹을 수도 있고, 아까 저쪽에서 가등기, 양도환경, 이전 등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등기도 이전 등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의 가등기 이전받게 되면 서로 입장이 바뀌었네요. 이때 본등기할 때 누구한테 가야 될 것이냐, 이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나누게 되면 갑과 을은 원래 가등기한 애들인가요? 원래 병가족 현재 권리 가진 자들이죠. 말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갑은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가등기 의무자 입장. 여긴 권리자가 되겠네요. 그럼 갑의 말은 말로 바꾸면 원래 의무자, 얘는 원래 권리자, 얘는 현재 의무자, 현재 권리자가 되겠죠. 이렇게 말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말 만든 상태에서 그림은 그려드릴 거예요. 본등기를 어떻게 갈 것이냐 문제인데, 본등기 청구는 현재 권리 가진 자가 을이에요, 정이에요? 정.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등기 넘겨받았으니까 얘가 가등기권자 된 거예요. 얘가 본등기 청구하는데, 본등기는 갑한테 갑니까? 병한테 갑니까? 학설은 갈라져요. 갑, 병 나눠지고 있는데 판례는 갑에게 가라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가래요? 칠판에서 정이 갑에게 가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을의 뭐 당연한 건 문제될 건 없고, 저게 문제인데, 을의 소유권이 있다,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삼선이로 병에게 소유권을 팔아먹었어요. 팔아버린 경우에 현재 가등기권자가 을이죠. 을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칸을 쪼개서 본등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소유권을 을이 취득했네요. 취득하자마자 병등기 등기관이 직권 말소합니다. 직권으로 말소해버려요. 그럼 본등기하면 자기가 죽잖아요. 그럼 자기가 죽으면 본등기 협조할까요? 안 할 테니까 본등기 할 때는 병한테 가지 말고 일로 가란 얘기예요. 본등기 할 때 병의 제3취득자 이자에 동의받아야 될까, 동의받을 필요 없을까? 동의해주지도 않겠죠. 동의받을 필요도 없다가 판례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떠드는 걸 말로 만들게 되면 공동휘청을 통해 본등기하는 경우인데, 본등기할 때는 원칙이 공동이에요. 공동휘청하는 경우 누가 누구한테 가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본등기할 때는 현재 권리자가 이렇게 이해하세요. 현재 권리자 누구를 의미하나요? 칠판에서 정의 원래 가등기한 의무자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럼 갑이 되겠죠. 이렇게 가는 것이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논점이 발생한 부분이고, 또 하나 볼 것이 이제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있을 경우에 전원 명의가 원칙인데, 이 여러 명 중에서 한 사람이 1인이 전원 명의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기 지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2002년 월드컵 끝나자마자 나온 판례가 1인은 지분만은 본등기 청구할 수 있더라도 전원 명의는 허용하지 않는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오호, 이건 어디랑 정반대 입장이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미등기가 공유할 때 공유자 중 1인은 전원 명의는 보존 등기 청구할 수 있지만 자기 지분은 신청할 수 없다 그랬죠? 그거랑 정반대 입장이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틀려서 문제 잘 내는 부분이니까 1인은 전원 명의 본등기할 수 있어요? 안 되고 지분만은 본등기할 수 있더라요. 제가 쉽게 얘기해서 이 세 명한테 합격하면 제 집을 셋이 공유로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셋 다 붙으면 셋이 다 같이 등기하면 되겠네요. 이 집이 누가 한 명 떨어진 경우는, 떨어진 사람은 가질 자격이 없잖아요. 그럼 합격한 사람만 지분만 등기해가야지. 떨어진 사람 다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지분만으로 등기 신청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만 등기할 때만 따라 붙은 것이고, 근데 본등기 청구할 때 이제 권리자마자 받고요. 또 본등기 할 경우에 이제 갑과 을이 둘이 살아서 본등기하면 좋으련만 갑이 사망할 수도 있고 을이 사망할 수도 있더라요. 갑이나 을이 사망하게 되면 본등기 할 때 상속 등기를 하고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또 문제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응용할 것은 예전에 배울 당시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게 되면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기라 했으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가등기하고 사망했죠? 그럼 가등기가 빠르죠?
그럼 누가 사망하더라도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본등기할 수가 있다가 대부분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본등기 청구의 권리자니까 여기까지 잡아드리고 그 다음 후에 효과 볼게요. 맨 밑에 보게 되면 본등기 신청할 때 공동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2번에 동그란 맨 밑에 2번 400페이지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할 때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본등기 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요. 이 자를 우리끼리 뭐로 만들었어요? 용어를 원래 의무자를 기하시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 가등기 실행한 후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그 다음에 4번은 가등기 후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3번 4번 둘 다 사망이네요. 권리자가 사망하던 의무자가 사망하던 가등기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가등기가 빠르니까 본등기할 때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본등기할 수가 있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 이제 등기필 정보 내느냐 누가 내느냐인데, 본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 이럴 건 아니야. 자, 칠판에서 갑과 을이 둘이 소유권자이면서 가등기 의무자고 가등기 권리자가 있네요. 그럼 소유권자 등기필 정보 있어요? 있죠? 등기필 정보 가지고 있을 거죠. 이 정보는 어떤 권리에 관한 거? 소유권에 관한 거. 그 을은 등기필 정보 있어요? 어떤 권리에 관한 거? 가등기에 관한 거. 이게 둘 다 따로따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등기를 하면 누가 의무자가 돼요? 본등기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을이 취득하죠? 그럼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야 될 등기필 정보는 소유권에 관한 게 필요해요? 가등기에 필요해요? 소유권과 이게 필요한 거지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 누가 내라고 배웠어요? 의무자가 내라고 그랬으니까 취득하는 자가 가등기 권리자죠? 가등기 정보는 쓸모가 없는 것이고 본등기 할 때는 소유권자가 가등기 의무자 걸 내기 때문에 그게 4번입니다. 5번이요. 5번. 가등기에게 본등기를 할 때에는 가등기 등기필 정보가 아닌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이 말 뜻 이해 갔어요? 그럼 좀 어려운 거 물어볼까? 가등기 정보 언제 써먹을까 그러면? 가등기 정보 써먹을 때는 가등기권자가 의무자가 될 때, 가등기를 말소할 때 의무자는 가등기권자, 가등기 이전 등기할 때도 가등기권자가 이때 써먹는 가등기필증이에요. 본등기 때는 필요 없어요. 가등기필증은. 그 다음에 6번의 경우는 가등기에게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에 대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7번 따라 붙은 것이 여러 사람인데,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7번에 써놓기를 1인이 전원명의 가능해요? 안 되죠? 자기 지분은 가능해요? 근데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그중 일부의 가등기 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의 가등기 권리자가 자기 가등기 지분, 일부의 가등기 권리자가 공용을 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요. 그럼 1위는 전원명의는 본등기를 못하지만 지음만은 할 수가 있다. 여기는 어디랑 정반대 입장이라고요? 공유 보존등기 할 때랑 정반대 입장이는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8번의 경우 가등기로 양도할 수 있나요? 개인 다른 자에게? 이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등기 양도한 경우 이전 등기 할 수 있겠죠? 주등기 방식, 보기등기 방식, 보기등기로 이전 등기 할 수 있으니까 밑에 보기등기 방식으로 가등기도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본등기 후에 조치인데 칠판부터 보신 다음에 풀자고요. 자, 여기 가등기를 했고 시기상으로 본등기 했고 병등기 했죠. 요 세 개 놓고 봤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가등기 들어왔네요. 가등기 실행한 이후에 본등기하기 전에 시간상으로 요 가운데 들어오는 게 있을 거야 아마. 요 사이에 들어온 거 뭐가 들어왔어요? 병등기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 병등기 뭐라고 부르느냐? 중간 처분등기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중간 처분등기 또는 가등기 후에 가등기 저촉하는 등기라고 쓰는 겁니다. 이 중간 처분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관이 어떻게 했어요? 직권 말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병등기에 소유권 직권 말소했나요? 그럼 가등기 뒤에 들어온 지상권은 직권 말소, 가등기 뒤에 들어온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상속, 주택임차권 등등등 요 중간에 들어왔죠? 다 직권말소. 다 죽어요. 오케이?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만 가지시래 권리. 어떤 거 가지실래요? 물권이 아니 살아있다고 가정을 하고 소유권이 좋아요? 아니면은 물권이 좋아요? 채권이 좋아요? 물권이 좋죠. 물권의 왕은 소유권. 이 중에 가장 좋은 건 소유권이란 얘기예요. 제일 좋은 게 죽었나요? 직권말소 당하고 얘보다 못한 것들 다 죽어야지. 다 죽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들어온 경우는 가등기 후 본능 전에 들어오면 다 죽어요. 다 죽는데 다만 죽지 않는 게 크게 세 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답은 맨 밑에 보니까 이제 밑에 본등기에 조치해서 가등기에게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찾으셨나요? 근데 밑에는 어떤 게 죽느냐? 다 죽어요. 다 죽는데 문제는 2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본등기에 양립할 수 있는 경우하고 가등기 전에 경로된 등기하고 해당 가등기하고 당의 가등기상 권리 목적으로 한 가압류 등기는 가처분 등기 말소하지 않는다 나와 있죠. 양립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라?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 말소하라. 양립할 수 있으면 놔두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가등기 전에 경로된 등기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건 풀면 되겠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직권 말소하는데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이니까. 그럼 가등기 전에 들어온 거는 전에 들어온 권리는 요거는 선순위 우순위. 선순위니까 놔둬야지 말소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말소하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가등기 후부터니까 저는 말소하지 않는다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당의 가등기란 말 나와 있죠. 칠판에서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였습니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를 놔둬야 되느냐 지워야 되느냐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등기랑 본등기 하나의 등기일까 별개의 등기일까? 번호가 하나죠? 하나란 얘기예요. 본등기 왜 했어요? 가등기가 있으니까 본등기 한 건데 가등기를 지워버리면 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등기도 가등기 말소하는 것이 아니니까 당의 가등기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오케이? 본등기도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 또 나온 것이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와 가처분은 직권 말소하지 못한다 나와 있는데 여기로 들어와서 아까 가등기를 채권자가 가압류할 수 있었어요? 가처분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 받으려고 제 가등기를 가압류했대요. 아까 여기까지 했었죠? 잡을 게 많아서 없어서 가등기를 잡았는데 채무자인 제가 본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오케이? 그럼 채권자 입장, 여러분 입장 좋아진 거 나빠진 거? 좋아진 건 죽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등기를 잡은 가압류 가처분은 살아있는 겁니다. 크게 그 두 개만 이해하세요. 해당 가등기는 중요한 거 아니고 양립할 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살아있는 두 개는 크게 두 개는 가등기 잡은 거 살아요? 이거 왜 살을까? 불쌍하니까 살려놓자 그랬잖아요. 불쌍하다 강조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는 왜 살아있어요? 불쌍하니까 살려놨다 이 뜻이고 또 하나 직권말소 당하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등기 후부터죠. 그럼 가등기 전에 들어온 거는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본등기 하더라도 전부를 다 직권말소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게 몇 개 있네요. 그 작년기 주문제가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게 본등기란 경우에 가등기 뒤에 들어오는 기들은 전부를 직권말소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전부가 아니라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 보니 전부가 틀린 말이 되어서 기출문제 나왔는데 전부라는 말을 놓치는 사람들은 양립할 수 없는 직권말소한다 그러니까 전부를 못 본 사람들은 맞다고 체크에 다 틀렸어요. 그래서 전부가 아니라 항상 사회법은 예외가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개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가등기 전에 들어온 건 말소하지 못한다. 또 하나 가등기 잡은 가압류 가처분은 말소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표에 넣어놨어요. 제가 요약집에 그거 정리 잘 되어 있으니까 보기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넘어가게 되면 본등기 실행한 위에 이제 가등기 이전 등기란 말 나오는데 요건 아까 설명드렸네요. 가등기도 양도할 수 있더라 없더라? 있다. 가등기 양도한 경우 가등기 이전 등기할 수가 있는데 조등기 방식, 포기 등기 방식
보기 등기 방식. 그럼 가등기 이전이 가능하니까 쭉 내려와서 가등기 이전 가등기 또 할 수도 있으니 가등기도 할 수 있단 말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오른쪽에 가등기에 대한 처분 자등기란 말 나와 있죠. 가등기에 대해서 이전 금지 가처분 가능해요. 여기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도 가능하고 가등기에 가압류 들어올 수도 있네요. 거꾸로 가압류에 가등기 들어올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재 읽어보니까 가등기상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가등기 권리 처분 금지 가처분, 즉 속칭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요. 근데 가등기로 보존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압류도 가능하니까 가등기에도 가압류 가처분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따라 붙은 것이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가등기 말소 등기인데, 가등기를 말소할 때 가등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공동으로 들어왔죠. 말소도 공동이 원칙인데 단독 신청하는 예외 기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세 개 중 두 개만 보시면 돼요. 하나는 가등기 권리자 스스로가 나 가등기 안 가질래, 혼자 단독으로 말소할 수도 있다요. 그래서 본인이 가등기 등기필 정보랑 소유권 인감증명 첨부해서 혼자 말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중요한 게 아니라 3번이 중요한 겁니다. 가등기상 이해한개인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요. 유일하게 이해한개인이 말소할 수 있는 등기가 딱 하나가 바로 가등기예요. 가등기 이외에는 이해한개인이 말소할 수 없다 보니까 거기 23회도 기출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밑에 것들은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 등기 가기 전에 가등기를 내는 것은 정해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 가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잘 물어봐요. 할 수 있나 없나 이거 잘 세분하시는데 기본 포맷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 잡아놔야지 가등기 할 수 있다와 없대 구별이 돼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잡아놓으시고 시기부랑 정지조건부 청구권, 그 다음에 장래 확정될 청구권 잡아놓은 상태에서 있다 없다 잡아내시면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나눠지는 것이고, 또 본등기 할 때 누가 누구한테 갔나요? 본등기 할 때 누가 누구한테 갔어요? 현재 권리자가 원래 의무자죠? 이해 갔어요 요거? 그럴 경우 가등기 권자가 여러 명입니다. 1인이 전원명이 가능해요? 안 되고 지분은 가능하죠? 둘 중에 누가 사망하더라도 상속 등기할 필요 없다 기억나시고, 중간처분 등기 대부분 다 직권말소가 들어가는 게 원칙이지만 살해는 게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가등기 잡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에 들어온 거 말소당하지 않으니까 그 두 개 중심으로 잡아놓으시면 푸는데, 주로 여기를 잘 내요. 또 본등기 할 때 여긴 대부분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 꼼꼼하게 줄 잘 세분하시면서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가등기 처음 들었잖아요. 뭐 한 4번 더 들으니까 그때 아시면 돼요. 뭐 지금 다 알면은 내일부터 학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 등기란 말 나오는데, 가처분 등기도 22회, 23회, 24회, 25회 연타로 4번 나왔어요. 올해 또 낼까요? 또 낼 겁니다. 근데 우리 앞서 배울 때 처분자 등기는 압류하고 가압류하고 가처분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압류는 왜 하고?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압류라 그랬었고, 그 돈은 세금이다 그랬었고, 개인끼리 주고받은 돈은 안 갚더라. 가압류. 기억나세요? 가처분은 금전 채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돈 받을 게 있는 경우 뭐라고? 압류나 가압류하는 겁니다. 돈이 아닌 경우는 가처분 등기하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압류나 가압류가 있을 경우에 압류나 가압류권자가 돈 받기 위해서는 경매나 공매로 들어가겠죠. 그럼 경매나 공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에는 이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경락인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촉탁, 경매로 소멸된 권리 말소할 때도 다 촉탁이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고 얘가 문제되는 거예요. 요거는 실력이 안 되면은 컨닝하세요. 이거 못 외우겠으면 컨닝하시라고. 제가 딱 써드릴 테니 그거 쓰시고 컨닝하시라고. 네. 지우개죠, 지우개. 지우개 하얀 거 사가지고 써가지고서 시험지 딱 받자마자 옮겨 적으세요. 지우개 놓고 옮겨 적은 다음에 지우개 문질러 지우시라고. 증거인멸해야지. 아시겠나요? 그럼 지우개도 한 봉다리 가지고 가겠네 이만큼. 하나만 딱 써가는 거고. 예전에 보니까 예전에 의정부에 할 때 수강생이 진짜 이쁘게 생긴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아가씨인데 와 진짜 눈총이 많아가지고서 온갖 모든 남성들의 시선을 다 받았습니다.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제가 봐도.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시험장 갔더니만은 문제 못 풀고 계속 헤매고 있대요.
자기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감독관이 와가지고서 오프니까 한 번 삥 돌고 오더니만은 답을 꼭 찍어주고 가더래. 그래가지고서 한 2문제 찍어주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풀다 보니까 이렇게 자 이러고 있으니까 감독관이 보기도 그랬겠지. 아, 이거 뭐 모르는구나. 그러고선 알려주려고 한 바퀴 삥 돌더니만은 보고선 싹 찍어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쳐다보고서 웃고서 했는데 2개 찍어준대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으니까 네, 실력으로 가야 돼. 실력으로. 자, 네, 실력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오늘 끝나고 도망가야겠다. 자, 실력이 좀 부족하게 되면 기술이라도 좋아야 돼요. 뭐가 좋으라고요? 근데 제발 이런 지우개는 안 돼요. 시커먼 거는. 그러니까 써도 안 보일 거 아니니까 하얀 거 사가지고 쓴 다음에 가서 옮겨줘 오시란 얘기예요. 자, 요건 이제 옆에 보시면 개념은 여긴 중요한 거 없으니까 넘어가서 어디 보시고 다음에 갇혀보는 게 볼게요. 자, 갇혀보는 게는 자 결론부터 설명드릴게. 중요한 거부터. 갇혀보는 게 있게 되면 갇혀보는 게 중심으로 해서 갇혀본보다 선순위 권리가 있고 갇혀본 후순위 권리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갇혀본 소송 끝난 경우에 첫 번째 갇혀본보다 선순위 권리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논점이고 두 번째는 해당 갇혀본 등기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 갇혀본 뒤에 들은 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따로 정리해서 이걸 써놓으셔야 돼. 갇혀본 전에 들은 건 선순위인가요? 예, 말소할 수가 없어요. 말소할 수 없게 돼 있고 갇혀본 말소할 때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이것도 차이점인데 말소 시에는 갇혀본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도 있고 패소한 경우도 있더라요. 갇혀본권자가 설명 다시 드릴 거예요. 승소 판결 받게 되면 이 갇혀본 등기 말소할 때는 직권 말소합니다. 직권 말소할 것이고 갇혀본권자 패하게 되면 이때는 촉탁으로 말소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갇혀본권자 이겨 등기 신청 들어올 때 갇혀본 뒤에 들어온 등기들은 전부 다 단독 신청할 등기예요. 요 세 가지를 써놓고 시험지문 쭉 나오면 여기 하나 집어넣어 봐야 돼. 이렇게. 오케이? 이게 공식인데 이거 외우는 게 만만치가 않고 헷갈리다 보니까 요거를 필히 써놓고 실력 안 나면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커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갇혀본 일반론 본 다음에 요거 풀어드릴게요. 책 들어가시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잡아낼 줄 아냐. 이게 맥인데 먼저 갇혀본 목적을 보니까 갇혀본도 방한칸 갇혀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방한칸은 용익물권하고 임차권만 가능하니까 일부엔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분할하면 들어올 수 있겠네요. 분할하기 전까지 일부엔 갇혀본 못 들어와요. 그다음 공유지분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럼 공유지분에 갇혀본 등기 들어올 수는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가등기에 대해서 아까 배운 거네. 가등기상 권리 자체 처분을 금지하는 갇혀본 등기는 요거 가등기 이전 금지 갇혀본 등기 요거는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아까 본등기 금지 갇혀본은 허용하지 않으니까 본등기 금지 갇혀본 등기 허용하지 않는다 해서 밑에 나온 것이고 갇혀본 등기 실행인데 아까 압류 가압류 갇혀본은 뭘로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형사 압류 가압류 갇혀본은 아까 전직이 형사라고 그랬잖아요. 소유권을 압류하더라 갇혀본하더라 어디로 갈까? 갑구의 주등기란 얘기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갇혀본하는 경우는 을구의 부기등기니까 밑에 보시면 소유권에 대한 갇혀본은 주등기로 가는 겁니다. 주등기로 가는데 어디다 간다는 얘기예요? 갑구로 간다는 얘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갇혀본은 부기등기로 간다는 얘기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을구로 가니까 1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갇혀본이나 말소등기 청구권 등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이고 갑구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피보존권리가 제한물권 이전 청구권 등일 경우는 을구로 가니까 소유권의 갇혀본은 갑구 아닌 거에 갇혀본 을구로 간다 이 뜻이에요. 이제 갇혀본 등 효력인데 1번은 볼 건 없고요. 2번이 중요한 말입니다. 압류, 가압류 갇혀본 경우에 그 집 팔아먹을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갇혀본 효력이 동그라미 2번 갇혀본 채권자가 권리를 본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즉 승소할 때까지 갇혀본 등기 후에 처분 등기라도 등기는 허용된다.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다요. 그 다음에 이제 갇혀본 이후에 등기 말소란 말 나오는데 이거부터 본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자, 갇혀본 전에 있는 건 말소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죠. 이건 당연한 거 선순위니까. 또 이제 요 두 개를 따져가시는데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고 을하고 증여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증여 받기로 했는데 집을 안 주다 보니까 이 순위로 을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했습니다. 을이 가처분권자고 이 집을 또 병이란 자에게 가처분 말소하는 조건하에 3순위로 병에게 소유권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오케이? 가처분하고 팔아먹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가처분 끼고 팔아먹은 겁니다. 요 말소하는 조건하에. 근데 말소하면 소유권을 병이 취득하겠죠. 근데 문제는 말소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상태에서 집을 달라고 을이 얘는 안 주려고 팔았고 집 받으려고 가처분한 상태예요. 을이 집 달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할 수도 있고 소송에서 승소도 가능해요. 을이 그럼 집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했다는 얘기는 을에게 집 줄 필요 없다가 되겠죠. 그럼 판결문 나올까 안 나올까? 판결문 이겨도 주고 저도 줘요. 그럼 판결문 가지고 진 을 가처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앞으로 등기 못 해가겠네요. 그러면 갑병은 자기 등기 지켰어요? 둘 다? 지켰잖아요. 그럼 패소한 을 입장에선 판결문 가지고 어디 갈 것이냐만 연구하시면 돼요. 어디 갈까? 등기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럼 집에 갈까요? 열받으니까 한참 멀어 갑니다 이제. 그럼 일단 을은 등기소 오지 않죠? 그 다음에 그러면 갑병 둘 다 등기소 오지 않아요. 그럼 누구도 등기소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등기관이 소송 끝난 거 알까 모를까? 모르잖아. 누가 와야 할 텐데 모르니까 소송 끝난 경우는 이때는 촉탁으로 가처분 말소해 주는 거예요. 근데 소송 끝났으니까 요 가처분 지우라고 촉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첫 번째 여기고 두 번째 경우는 이겼다고 보자고. 이긴 경우는 이겼다.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고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판결만 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 신청하러 가겠네요. 단독 신청합니다. 판결 받았으니까 단독 신청할 경우에 얘가 지금 등기부당 소유자죠. 요 밑으로 을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4순위 을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병도 누구한테 소유권 취득했고 갑에게 취득했고 을도 갑에게 소송 제기했잖아요. 둘 다 갑에게 이전 받은 건데 순위가 누가 앞서요? 병이 앞서죠. 소유권 두 개가 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을이 죽어버려요. 못 들어가 이 중에 소유권이니까. 그럼 일단 을이 소유권 취득하려고 그러면은 가처분 뒤에 들어오는 요 등기는 보호가 안 되니까 얘를 말소를 해야 돼요. 먼저 전제조건이. 이거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말소는 반드시 을이 신청하는 요 이전 등기랑 요 등기 말소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와야 돼요. 동시에 들어와야지 인정해 줍니다. 왜 동시에 들어오게 막 묶어놨느냐. 얘를 먼저 말소를 하게 되면 얘가 지워지게 되면 등기보다 누가 소유자? 갑이 또 팔아먹어요. 그럼 이제 그걸 방지하려고 얘가 말소가 됨과 동시에 요 자리에 을이 쇽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판결 받았나요?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이 말소도 단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을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하러 올 때 판결문 따라 들어왔어요? 소송 끝나고 등기관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 보고 그래서 소송 끝난 경우 직권 말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만 이해하시면 되겠네. 저거는 집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을이 이해갔죠? 여기까지는. 그럼 을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더라요. 을이 진 경우는 등기소 가더라 안 가더라? 안 가더라는 점이에요. 그럼 소송 끝난 걸 등기관이 알까 모를까? 모르니까 법원에 촉탁해준다 이 뜻이 되는 것이고, 원고가 이겼다는 얘기는 등기하러 등기소 갈까요? 가면은 등기 신청할 판결문 따라 들어왔죠? 그 소송 끝난 걸 등기관이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더 가처분 들 필요 없게 돼 이를 직권말소 해버리는 거예요. 안더스탠드? 그래서 직권 요건 알고 가면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이 요건데, 자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말소할 때 어떻게 말소하실 것? 동시에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왜 직권말소가 안 되느냐? 얘는 직권말소 못하는 이유가 가처분권자 이겼죠? 그럼 자기가 등기하면서 말소할 수 있는 것이 가처분권자 권리인데, 가처분권자 이겼다고 얘가 무조건 무효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직권말소 못하는 거예요. 을이 이기면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얘를 말소할 수 있는 게 을의 권리인데, 갑이 하는 말, 을 네가 이겼으니까 네가 얘 말소하고 집 가져갈 권리 인정해준다. 하지만 병원 등기 손대지 말래요. 놔두래. 대신에 병에게 팔을 때 받은 돈을 주겠대요. 돈 받고 떨어져. 그러면 돈 받고 이 등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꾸로 이 병 등기 유효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절대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 말소가 안 되고 어떻게 해라? 단독으로 말소하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차이점 나왔죠? 아까 가등기 했을 때는 가등기 뒤에 들어온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직권말소 했는데 가처분 등기는 뒤에 들어온 거 전부 다 단독 신청하다 보니 이제 차이가 생기다 보니 여기도 문제를 내는 거 자꾸. 여기 나온 게 22회, 23회, 24회, 25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기할 사항은 이거 잡아내셔야 돼요.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어떻게 말소하는 것이고 단독 신청하는 것이고 해당 가처분 등기 말소할 때는 가처분권자가 이겼느냐 졌느냐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긴 경우는 등기하러 와야 판결문 갖고 네, 그럼 소송 끝나고 확인했나요? 그럼 직권 말소하더라. 반대로 가처분권자 패했다는 얘기는 등기 세우지 않는다. 그럼 소송 끝나고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촉탁으로 말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서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시험 나올 때 어떻게 해주느냐 가처분 선순위 권리 후순위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1순위에 소유권 등기가 있었고 2순위에 의뢰 가처분 등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가압류가 들어왔고 이리 쭉 지문으로 쭉 빼요. 그거를 이제 써야 돼. 순서대로 쓴 다음에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가처분 전에 들어온 거는 손댈 수 없고 후에 들어온 거는 단독 이해 갔어요? 해당 가처분 등기는 이긴 경우는 직권 패한 경우는 촉탁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 지문 하나씩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을 줄 알게 되면 답이 똑 떨어져요. 오케이? 근데 이걸 모르고서 그 지문 쭉 보다가는 갑의 가처분 이러고 쓰러지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책 들어가서 이거 확인시켜 드린 다음에 다음 보자고요. 자 407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가처분 이후에 등기 말소란 말 나오는데 1번에 가처분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다음 등기 말소는 다른 등기 말소는 다음과 같다 해서 1번이 당해 가처분 이후에 격려된 제3자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이외의 등기 말소는 가처분 채권자가 어떻게 등기한대요? 단독 신청 동시에 한다죠? 그럼 요거네 이겨서 등기 신청하게 되면 자기 등기랑 이 등기 말소는 어떻게 하래요?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이겼다는 얘기는 가처분 어떻게 말소할까? 직권 말소하겠네. 그래서 밑에 보니까 2번이 당해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의한다. 찾았어요? 그렇게 말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렵죠 여기가? 그 다음에 밑에 가처분 채권자가 소유권 말소 등기를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칠판에서 가처분 뒤에 들은 거 다 어떻게 말소하고 빨리 외치세요. 단독 오케이.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권자 이긴 경우 등기하러 왔죠? 그럼 요건 어떻게 말소해요? 직권. 반대로 패한 경우 안 오게 되면 촉탁이에요. 이해 갔어요? 요걸 잡고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저거 못 외우겠으면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방법은 지우개 써놓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정 안 되면 어디다 써야 돼요? 손바닥 사실 손바닥 땀 나면 다 퍼져버리니까 제일 좋은 게 지우개더라고. 지우개는 꼭 지우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 뭐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버티고 있어야 돼. 자 이게 가처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다른 거는 맥이야. 이게 맥이에요. 나중에 이거는 줄기차게 써요. 앞으로 문제 풀을 때 뭐 5월달, 6월달, 7월달, 9월달 계속 써야 돼. 이거를 계속 써놓고 나중에 눈에 익어요. 아 저거 다 익게 돼 있으니까 처음 들어서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5번 이상 더 들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마지막 등기 관공서 촉탁이란 말 나오는 촉탁이라는 건 누가 신청하는 것? 관공서죠. 그 중에 이제 촉탁 의인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중요한 건 수용입니다. 수용이 끝나면 이제 등기 이제 우리 책 끝나는데 오늘 일찍 끝나요? 뭐 싫어요? 예. 네. 이제 수용만 나오면 책 다 끝났어요. 네, 지난 토요일 날 열심히 달려가지고서 왜 1시간 보강 더 하자고? 자, 수용 있는 경우는 여기는 딱 나오는 데 한 군데 정해져 있어요. 수용 있는 경우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 활동입니다. 단독 신청 활동기로서 인정할 등기이고 단 수용권자가 국가나 지자체, 관공서가 수용하게 되면 관공서가 수용한 경우 등기는 촉탁입니다. 원칙은 단독이 원칙, 공동이 원칙, 단독 신청할 등기 원칙인 것이고 촉탁이 예외 규정이에요. 그럼 단독이라는 얘기는 등기 의무자가 있나요?
권리자 혼자 오는 거니까 의무자 안 왔잖아요. 그럼 의무자가 내야 될 서류는 다 면제입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은 제출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관공서 입장도 믿을 수 있죠. 다 면제가 됩니다. 그럼 내야 돼서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느냐? 수용 있는 경우는 협의성이 원칙이다 보니까 협의가 성립하게 되면 협의 성립하기 위해서 협의서가 따라온다거나 또는 협의가 성립 안 하게 되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 수용하게 됩니다. 이 협의서나 재결서가 등기원인 정보로서 제출해야 될 것이고, 여기까지 보게 되면 여러 번 땅을 제가 수용하기로 협의를 마쳤대요. 등기는 여러 번 올 필요 없이 저만 가면 되는 거예요. 뭐 가지고? 협의서 가지고 혼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서 기분별로 유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수용하기로 협의 맞는데 보상금도 안 주고 등기 홀라당 가져가 버리면 기분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첨부할 서류는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거나 또는 보상금을 공탁했음을 증명하는 공탁증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등기를 단독 시정할 수가 있다고 되는 겁니다. 그럼 돈 주고 준 거 확인한 다음에 등기를 혼자 가져갈 수도 있다 이 뜻인데, 돈 준 다음에 등기해가는 방법이 단독이에요. 근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등기부를 딱 봤더니만은, 잘 들으세요. 등기부를 딱 봤더니만은 수용 보상금 받아간 자의 아버지로 등기되어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그럼 제가 소유자로 가정을 하고 제가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수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상속이 빨라요? 수용이 빨라요? 상속이 빠르죠? 상속이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를 하고 넘겨야 돼요. 건너뛰면 중간생각 돼버리니까. 그럴 경우 제가 등기를 안 하게 되면 돈 받고 이사 갔어요. 보상금 받고 이사 간 경우 등기하러 올 거예요? 안 올까요? 사람 어떻게 뭐 안 온다 그래? 안 올 수도 있는 거지.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수용권자가 재등기를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걸 대위 신청을 하는데 수용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속 등기를 대위 신청한다거나 또는 부동산 표시나 등기 명인 표시 백년 등기 등을 대위 신청을 때 등기할 수도 있고, 등기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수용권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말은 이전 등기이지만 취득 형태는 요거는 원시 취득이에요. 수용은 취득 형태가 법률 규정이니까. 원시란 얘기는 처음 취득했네요. 그럼 이론상으로는 무슨 등기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 원칙이지만 이전 등기하는 게 예외 규정입니다. 이런 경우 하나 더 있다고 배웠었는데, 시효취득.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인하기 20년간 점유한 자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하더라. 그 취득도 원시입니다. 하지만 어떤 등기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했잖아요. 그 두 개가 있습니다라고서 토요일을 배웠거든요. 지난주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배우면 되고. 그럼 이전 등기라면 처음 취득했죠. 등기부상 모든 권리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다 직권 말소하게 돼 있어요. 처음 취득한 거니까.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권 말소 못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직권 말소 못하는 건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수용 개시일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실행한 게 있더라. 이건 살아 있어요. 수용 전에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살아 있고, 수용 개시일 전에 상속을 받아서 실행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살아 있게 됩니다. 줄은 쳐드릴 거예요. 다시 다 요거 소유권이죠. 다 소유권입니다. 다 소유권인데 수용 전이래요, 후래요? 수용 전이란 얘기는 선순위 소유권은 살아있더라요. 요건 살아있어요. 세 가지 묶어서 같이 이해하시고,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도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이때 지역권은 유육지 수용입니다. 유육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살아있는데, 이 지역권의 경우는 한이 많은 권리, 한이 없는 권리. 이 한이 많은 권리예요. 뭐라고요? 이 한 많은 지역권은 오래 살아요. 수용돼도 지역권은 살아있고, 공복공부할 때 도시개발 사업해도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재개발해도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왜? 길은 써야지. 뭔 말인지 알았어요? 길은 써야지. 사업한다 길 없애버리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길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 살아있다 이 뜻이다 보니까 오래오래 살아요. 그래서 한이 많은 거예요. 나이 한 100세 다 되신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뭔 놈은 한이 많아서 이렇게 오래 산다고 얘기를 하죠. 많이 사는 이 지역권 한이 많은 거예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인정있는 걸로 살아있는데 여기서 두 개도 외우셔야 돼요. 묶어서 하나 뭘로 이해하시고 선순위 소유권 이해하시고 또 하나 지역권이 두 개의 답이에요.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다 직권말 써요. 오케이? 그럼 수용 후에 들어온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요 안에 있어요? 없지요? 직권말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다 직권말소예요. 그러면 수용 전에 국가가 돈 받으려고 압류한 게 있더라. 세금 받으려고. 수용 전에 압류는 살을까 죽을까? 살아요. 압류를 살려면 여러분이 죽어요. 나중에. 여기 압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다 직권말소예요. 수용 전에 가압류, 수용 전에 가처분, 경매 개시 등기 다 직권말소입니다. 몇 개 빼고 묶어서 두 개, 선순위 소유권하고 또 하나 지역권, 이 두 개 빼고 다 직권말소예요. 얘가 24의 점 답이에요. 다음에 수용을 통해 직권말소할 수 없는 것은 수용 전에 상속받아 실행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 전에 들어왔죠? 이거 살아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수용 전에 소유권을 왜 살려놓을까? 여기서 중요하게 들어오는 말이 승낙받아서 부기부기 주말. 그거 기억나세요? 그게 여기서 한번 적용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등기는 주등기 방식, 부기 등기 방식 요거 본 다음에 책 주쳐드릴게요. 나눠보게 되면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2순위로 을합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주등기로 실행했죠? 반대로 1순위에 A라는 전세권자가 등기되어 있다가 1회 부기 1호로 B합부로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 부기 등기로 왔네요. 그럼 우리 변경 등기 배울 때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부기 등기할 때 옛날 사항을 놔둬라 지워라. 부기 등기 옛날 사항 놔둬라 지워라. 부기 주말 주등기 지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했죠? 옛날 전세권은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세권자만 지워요. 다 지우는 게 아니라 이게 부기 등기 지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주등기로 가는 경우는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우니까 값은 남아있어요. 이렇게 등기부상.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인가요? 그럼 옛날 등기는 놔둬야죠. 이게 큰 틀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주등기 옛날 주인 놔둬라 지워라. 놔두고 그래서 등기부 열어보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쭉 해서 넘어갔다 할지라도 옛날 주인 그거 다 남아있어요. 그게 차이점이고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인가요? 전세권자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지는 게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할 때 특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 부기 주말 주등기는 지우지 않는 이게 여기서 하면 대두가 돼요. 그럼 수용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했지요? 이전 등기 주등기인가요? 그럼 옛날 사항 지워서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답이 떨어질 텐데 책 들어가서 줄쳐놓고 끝내자고요. 수용도 수용은 책 페이지 410페이지 맨 꼭대기에 단독 신청의 원칙이더라 공동의 원칙이더라? 단독입니다. 하지만 관공서와 수용을 한 경우는 촉탁이 되고요. 이번 등기원은 당연히 수용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원인일자는 수용 개시일이에요. 언제요? 수용의 시 수용 개시일입니다. 개시일은 협의나 재결 시 정한 기일이에요. 다른 말로 보상금 지급받은 날 뭐라고요? 보상금 지급받은 날이 수용 개시일입니다. 여러분하고 오늘 저 4월 24일 날 여러분 땅을 수용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오늘 협의가 성립했어요. 보상금을 5월 10일 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주인받게 된 날짜는 5월 10일인 거지 4월 24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용의 시기라는 것이 보상금 지급한 날짜 된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요거 좀 2번 나머지 생략하고 세 번째 경우 신청서의 일반적인 첨부 정보 이외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재결에 한 경우는 재결서 등본을 협의의 경우는 협의 성립 확인서를 가져와라. 이거와 별도로 가져갈 서류가 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나 보상금 수령증 원본 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단독의 원칙이에요? 공동의 원칙이에요? 단독 의무자가 없으니까 등기표 정보나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써놓은 것이 출판해서 단독이 돼 여기 촉탁이 가능하죠? 등기표 정보 인감을 가져갈 필요 없지만 협의서하고 재결서 가져간다거나 보상금 증명서만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설명드린 부분이고 네, 4번은 똑같은 얘기 생략하고요. 5번의 경우는 대위 신청인데
등기 권리자 수용권자가 수용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을 가름하여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명의 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상속 동그라미 상속 그 밖의 포괄 승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요. 상속이 가장 중요한데 상속을 대위 신청하는 얘기는 사망이 빠르다, 수용이 빠르다. 사망이 빠른 경우는 상속을 건너뛸 수 없다 보니까 대위라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걸 따져요. 수용이 빠른지 사망이 빠른지 따져서 나온 문제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6번 촉탁은 생략하고 7번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 등기 기록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 밖에 처분전에 관한 권리가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말소하지 아니한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남아있죠. 기역, 니은, 디귿 묶은 다음에 선순위 소유권 수용일 이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수용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요거네. 수용 전에 보존 등기 오케이. 수용 전에 이전 등기 하나 더 남았죠. 수용 전에 상속받아 실행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 세 개란 얘기예요. 묶어서 선순위 소유권 이해하시고 네 번째 뭐가 남아 있어요? 지역권 남아 있죠. 지역권은 어떤 지역권? 유역지 지역권 의미하는 것이며 마지막에 재결로 인정한 거 살했다 그러니까 재결은 안 내요. 안 내니까 4개 되면 2개예요. 이 답이에요. 답 뭘로 이해하셔라. 묶어서 요 3개는 선순위 소유권 이해하시고 또 하나 지역권 이 2개를 제외한 나머지 다 직권 말소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걸 못 잡아놓게 되면은 수용 문제 나올 때 수용 전에 압류 그러면은 수용 전에 압류? 이 말 딱 나오자마자 날라갔어요. 그 문제는. 그러니까 딱 2개 기억하셔야 돼요. 묶어서 뭐와 뭐로 이해하셔라. 선순위 소유권하고 또 하나 지역권을 제외한 나머지 다 직권 말소예요. 재결로 인정한 건 시험에 안 내니까 2개 권리 꼭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다음 배 박스 촉탁은 안 봐도 상관없으니까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진도가 됩니다. 책 다 끝났어요. 네. 책 여기 맨 뒤에 보니까 금액이 얼마나 적혀있나요? 31,000원 적혀있죠? 예, 책 마지막까지 다 봤습니다 이제. 예, 자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5월달부터는 요약집 나가요. 요약집 하나씩 구입하시는데 우리 등기법은 요약집만 봐도 돼요. 제가 만들어둔 요약집 그거만 봐도 되니까 그거로 수업하고 그거만 보셔도 점수 나오니까 이거 보시려고 너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가능 그거를 반복해서 많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5월달 수업 올 때까지 하나씩 구입하고 계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